유럽 여행 11번째 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째 날에는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도인 모스타르를 조금 구경을 했었고 여기서 숙박을 했었어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차로 이동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해안길을 따라 이동하면 또 여러가지 풍경들을 함께 감상하면서 이동할 수 있죠. 먼저 전날 스플리트 워킹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근처에 숙소에서 잤고요. 스플리트 역시 항구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할 거라 생각하여 아침 일찍 또 장모님과 아내가 이렇게 수산시장에 갔다 와서 생선과 새우를 이렇게 사와서 아침을 또 맛있게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투어에서 가지 못했던 성당을 하나 들어갔어요. 성당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료로 돈을 조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여기가 사람 무덤이에요. 이게 사람 무덤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무덤이 있던 자리인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국교가 되고 좀 대중화가 되고 나서 박해받던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사람 위에다가 오히려 성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사람이 오히려 성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고, 뭐 여기에 있는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화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뭐 12제자들의 그런 여러가지 기적과 여기 십자가 돌아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네, 스플리트 또 짧게 갔다 오고 나서 낮에 또 여기 해안가를 찍으니까 또 이렇게 영상 뭐 예쁜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이 근처 가게에서 뭐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를 따라 모스타르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타르라는 곳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나라의 수도이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는 길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해안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로아티아 영토이기는 한데 뭐 여러가지 사진들을 또 많이 찍었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플리트에서 모스타르 구글 지도를 치면은 요 내륙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뭐 이런 내륙 쪽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한 10분 20분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이 요렇게 마카르스타를 경유로 하고 또 여기 플로체를 경유로 하고 이런 식으로 경유를 2개 정도 넣으면 이렇게 해안길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래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했던 것 같은데 쭉 가는 길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즐겁게 가면 좋겠죠. 모스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정식 국가 명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보스니아라는 지역과 헤르체고비나라는 지역을 합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한 게 보스니아 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스릅스카 공화국이라고 해갖고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혼재되어 있는 그냥 한 지붕에 2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뭐 모스타르 가볼게요. 이거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스타르에 왔더니 여기가 유럽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건물도 조금 낡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 모스타르라는 곳에 왔더니 이슬람 양식을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유럽 사람 중에 이슬람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있는 거죠. 푸른 눈에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런 현지인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쪽 모스타르와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쪽은 계속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여기에 들어왔던 거죠. 건물들도 좀 낡고 나름의 낭만이 있는 그런 정감 가는 예쁜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 지정이 되면서 개발을 또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쭉 가난하게 살면서도 또 이 유네스코 때문에 그 도시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기는 하죠. 네.
아주 유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다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스타리 모스트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높이가 24m가 되고요. 이것은 사실 오스만 제국이 1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지어놓은 다리예요. 굉장히 튼튼한 다리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살아남았었는데 1990년대에 보스니아 내전 때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이 대포로 이거를 이제 무너뜨렸어요. 그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재건이 됐고요.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이 모스타르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다리라서 여기서 여러가지 결혼식도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이러고요. 매일매일 이제 여기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24m나 되는 이 높이를 다이빙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지는 않고요. 뭐 아프리카 방송 뭐 인스타 라이브처럼 저 앞에서 나 뛰어내릴 거야 하면서 돈을 조금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금액이 되면 여기를 뛰어내리거든요. 와, 근데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근데 뛰어내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담력인 것 같습니다. 뛰어내리는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정말 대단하죠? 사실 관광객도 여기를 뛰어내릴 수는 있는데요. 바로 24m 여기서 직접 뛰어내리지는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의 절반 정도 되는 다이빙. 그래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고 나서 24m는 괜찮겠군 하면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위 여기에 있는 샵에서 여러가지 안전 장비와 뭐 이런 다이빙, 관광객도 할 수 있는 다이빙 그런 거를 조금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도전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프리 워킹 투어를 신청해서 프리 워킹 투어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이슬람교 문화에서는 이런 분수대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 사람 예절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수대 터가 있었고요. 역시 모스크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또 이렇게 모스크와 이슬람 양식을 보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기도 했었지만 나중 가서는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양식과 유럽 양식이 혼재하는 도시가 바로 모스타르예요. 그래서 길 하나를 두고 저쪽은 이슬람 양식이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또 서유럽 양식이 있는 거죠. 이런 건물들, 이런 네모나게 지어놓은 이런 건물들은 또 서유럽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스타르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또 사람들이 열심히 뭐 일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즐겁게 살아가던 마을이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보스니아 쪽, 그 다음에 세르비아 쪽,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이 어제가 이웃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쳐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학살을 하는 그런 아픔이 너무나 잘 남아있는 모스타르예요. 지금 찍어놓은 이 건물도 그 당시에는 호텔 터였는데 이렇게 내전으로 다 망가졌고 아직까지 고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참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불과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또 이런 전쟁과 학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봤는데 학교의 칠판이나 벽에 막 총탄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또 벽에 보면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 해골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서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저격수가 저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모스타르에서는 크로아티아계는 크로아티아인들만 결혼하고 뭐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쪽은 보스니아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모스타르 밖에서는 그렇게 또 그 앙금이 없어서 다 모스타르 밖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모스타르에서 가장 번화하고 차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망가져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 아픔이 있는 곳이죠.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가 여기서 이제 내전을 했는데, 내전이 끝났어도 여전히 봉합이 되지 않아서 여기는 그 크로아티아계 사람들만의 병원, 소방, 경찰 뭐 이런 시설이 하나가 따로 있고, 보스니아 쪽 사람들을 위한 병원, 뭐 경찰, 소방 뭐 이런 게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보스니아 쪽인데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크로아티아계 병원이 더 가까워도 제가 거기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응급 상황에서도 보스니아 쪽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앙금이 많이 남아있고 이 봉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스타르는 시장도 3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을 한 명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네 민족을 위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너무 높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장 3명이 합의하에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당분간 몇 년까지는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스타르의 예쁜 마을과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 예쁜 풍경들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실제로 조금 나와서 이런 참상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크로아티아에서 불과 몇 시간 차를 타고 왔더니 전혀 다른 풍경에 생활 수준도 전혀 다른 나라에 와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거나 워킹을 끝내고 다시 스타리 모스크에 와서 이 다리와 이런 풍경들을 감상하고 이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하룻밤 더 묵었고요. 이렇게 해서 모스타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고, 내일도 역시 아침에 모스타르를 조금 더 돌아보면서 그 유네스코 지정 풍경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뿅!